자, 엑셀 프로그램 신청시고 다른 통함수 열기 찾아보기 주말 파일과 엑셀 기능 정리 파일 열시고 시트 이름은 피벗 테이블 이들 교재는 146페이지 펼쳐 놓으시고 펼치만 놓으세요. 뭐 안 펼쳐도 상관없고요. 자,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부서명별, 직급별, 기본급수의 합계표를 만들려고 하는데 왼쪽에 보이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러면 이 자료를 대충 한번 훑어보시고요. 자, 훑어보시면 부서명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고요. 영업부도 보이고 생산부도 보이고 기획부도 보이고 그다음에 경리부도 보이네요. 자, 경리부. 그다음 직급이 뭐 부장도 보이고 과장도 보이고 대리도 보이고 뭐 사원 이런 정도 보이네요. 자, 요렇게 여기에 있는 종류별로 뽑아서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조건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기본급수하게 이 두 조건에 맞는 자료를 뽑아서 기본급수를 다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 계산은 16번을 4416, 16번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런 요약표, 집계표, 합계 정보를 표시하는 요약표를 만들겠다. 뭐 평균을 나타내는 요약표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의 기능이 어, 통합이라는 기능에서 있었거든요. 요약 집계표를 만든다고 그래서. 복습도 하고 계시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어쨌든 복습 안 하시면 수업 못 따라옵니다. 자, 우리 통합 기억나세요? 요약 집계표를 만든다라고. 요런 내용 기억나세요? 그런 거. 제가 뭐 이건 표가 만들어져 있는 건 내가 사용자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 해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거 좀 틀린 건 이거 이제 서로 이렇게 여기저기 막 산재되어져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요약 집계표를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을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기능은 이런 표를 만드는 기능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의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표가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표라는 녀석이 형태가 모두 데이터베이스는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이런 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뭐 데이터베이스의 의미는 잘 아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능, 이런 표를 만드는 기능을 우리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벗 테이블. 자, 그래서 일단 치울게요.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셀 포인트는 일단 어디든 상관없이. 자, 삽입의 후에 일단 피벗 테이블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우리 시험 준비하러 갈 겁니다. 피벗 테이블. 자, 분석할 데이터 이미 선택을 하고 들어오는데 그냥 왔죠. 그럼 여기서 사용하는 자, 피벗 테이블의 구조가 완벽하게 뭔지 테이블 표입니다. 표가 직접 요약표인데
뭐 아직까지 완벽하게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게 데이터가 있어야 요약 집계를 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기본적인 내용은 요 자료를 바탕으로 자 밑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란 게 피벗 테이블을 작업하고 나온 결과물을 이야기합니다. 결과물을. 자, 그래서 깨끗한 워크시트에 나타날 건지, 기존 워크시트에 나타날 건지, 그럼 기존 워크시트에 나타낸다면, 저와 같은 위치에 클릭 좀 해주세요. I3셀. 그리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빈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되고, 자, 화면 오른쪽에, 자, 뭔가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화면 위쪽에 뭔가 또 다른 게 나타나 있죠. 자, 기존에 없던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걸 우리는 요약 집계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약 집계표. 아, 예, 죄송합니다. 사항별 탭이라고 그러죠. 사항별 탭. 사항별 탭. 특정 기능이 적용이 되시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탭이 표시된다. 사항별 탭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걸. 이 사항별 탭은 특정 기능이 있는 영역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 영역 바깥쪽의 내용을 선택을 하시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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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래서 인지하시고 그다음 클릭을 했을 때 화면 오른쪽에 자 피벗 테이블이라는 영역 안쪽에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요 오른쪽에 나타나는 요 창을 우리는 작업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작업창, 작업창. 그래서 여기 초록 자 엑셀은 시그니처 색깔이 초록색, 녹색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제목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피벗 테이블 필드 작업창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자,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기본 화면이고요. 자, 그다음 피벗 테이블이라고 해서 표라고 그랬죠. 이 녀석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작업창에 보시면 필트 영역이 있고 자, 이제 구조 이야기 좀 할게요. 이 구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구조. 자, 자, 아래 영역에 필드를 끌어 놓은데 아래 영역이라는 게 필트라는 영역이 있고 열이라는 영역이 있고 행이라는 게 있고 값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게 부서 명별 직급별이죠. 그래서 별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자, 이 별이라는 표현은 우리 뭐 계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부분합이라는 이런 거 할 때 특정 필드를 그룹화시켰다 관심을 두고 있는 필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서명을 관심을 두고 있고 직급을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작업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었으니까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 빈 영역 4개의 영역에 자, 부서명 필드를 끌어 놓는다 했으니까 어디다가 행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클릭 드래그. 그러면 부서명 필드에 있는 고유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건 같은 값은 중복값, 고유값 기억나시죠, 용어? 그러면 요게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필드의 고유값이 표시가 되고 조건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열에는 직급 필드죠. 그럼 직급 필드를 배치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복된 값들 중에 고유값만 이렇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럼 이게 조건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요약 정보값을 나타내는 기본급 필드에 필드 합계값을 시그마 값이라는 영역에다가 배치합니다. 그럼 이게 요약 정보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기본급 필드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이고요. 숫자로 구성된 필드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합계값을 나타내고요. 내가 만일에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나 뭐 개수나 최대 최소값 같은 걸 나타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측 하단에 목록 단추 눌러서 요건 나중에 좀 이따 하죠. 좀 이따. 자,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러면 요게 방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이 다 끝난 겁니다. 되게 쉽잖아요. 16번은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죠. 암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 나머지 이야기 좀 할게요. 그러면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다음 가로 방향의 데이터들의 집합. 요에 따르는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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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요 영역을 행의 총합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의 총합계. 이 구조를 행의 총합계.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의 데이터 집합. 열의 총합계라고 합니다. 열의 총합계. 다음 구조 설명 다 있죠. 그 다음에 필터라는 영역은 또 무엇이냐? 자, 그러면 여기 성별 필드가 있네요. 필드를 필터 영역에 배치할게요. 요렇게. 그래서 지금은 어떤 영역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쓰지만 과거에는 이렇게도 썼었거든요. 보고스 필드,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필터라는 영역의 자, 이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자,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 뭐 구조가 똑같진 않지만 우리가 자동 필터에서 배웠던 비슷한 구조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필터니까 걸러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모두라는 건 모든 레코드를 다 가지고 피벗 테이블 밑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그런 의미인데 아마 총 20개 정도 되는 레코드가 있거든요. 그중에 남인 레코드만 뽑는다. 뽑아서 확인. 아래쪽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한 15개의 레코드. 그러면 약간 형태가 좀 바뀐 거 확인하셨죠?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번에 그럼 해볼까요? 15개 중에 5개 정도 있거든요. 그럼 5개 정도의 레코드를 가지고 아래쪽 피벗 테이블을 만들죠. 그럼 이제 완전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의미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쪽 그래서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항상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항상 여기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피벗 테이블 시작 위치 기억하시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시 남녀 모두 다 모든 레코드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20개의 레코드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요약 지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성별 필드가 없다고 이 녀석이 여기 성별 필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구조가 여기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항상 시작 위치는 여기라고 항상 판단을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배치를 이렇게 빼버릴 수도 있고요. 구조를 마음대로 이렇게 필요하다면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고 X 표시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필요할 때 이제 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 각각의 영역에는 필드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드가 배치가 되는데 꼭 한 개만 배치돼 아니면 2개 이상씩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옮겨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각각 영역에 이렇게 필드를 2개 이상을 배치할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래서 구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으로 동적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구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 동적 테이블의 종류 중에 하나가 피벗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피벗 테이블. 동적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필기 시험에 그런 용어를 씁니다, 실제. 나중에 하게 될 차트에도 뭐 동적 차트, 뭐 이런 정적 차트 그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왼쪽에 있는 이런 이제 피벗 데이터베이스 이런 표는 정적이잖아요. 한 만들어 놓으면 구조를 바꿀 수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걸 정적 테이블이라고 그러고 지금 구조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동적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 그다음 구조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자, 방금 감 영역에는 어쨌든 요약표를 만드니까 상시적 필드가 빠지면 안 되겠죠. 요약표를 만드는데 값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한 개 이상은 배치를 하셔야 되고요. 자, 한 개만 배치가 되어 있을 때 합계 기본급수라고 하는 이 이름 감 영역의 이름표라고 합니다. 이름을 여기다가 요 셀에다 표시해 줍니다, 지금. 그런데 2개가 배치가 됩니다. 야근 수당의 평균. 그러면 야근 수당의 평균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근데 야근 수당의 평균이 아니고 합계네요. 자, 요거 조정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옆에 있는 목록 단추 눌러서 바로 가기 메뉴에 각 필드 설정, 해당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왜 이 상태에서는 뭘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해당 필드의 구체적인 작업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필드 설정, 값 요약 기준 탭에 요약에 사용할 계산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평균 값을 나타내겠다.
뭐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5가지 정도만 확인. 그러면 자, 그다음 이제 그러면 요약값을 바꾸는 건 숫자 값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 앞에 보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이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이름표가 합계 기본과 평균 야근 수당이라는 이름표가 어디로 옮겨갔죠? 여기 있던 내용이 여기로 옮겨간 거 보이세요? 여기, 여기. 자, 요게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값 영역의 이름표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의 구조입니다, 구조. 그래서 이 녀석도 위치를, 이 이름표를 나타내는 위치도 열에 나타낼 수도 있고, 행에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음. 그러면, 뭐 어떤 위치에 나타낸다고 했을 때 이게 꼭 밑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위로 옮겨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시험에 이런 구조까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실습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 감 영역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 숫자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 기본급식이나 야근 수당은 숫자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이다 보니까 뭐 합계 평균 값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성명 필드를 감 영역에 배치할게요. 아마 성명 필드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입니다. 그럼 요약값이 뭐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필드를 배치하면 이렇게 다른 요약값을 나타낼 수가 없겠죠. 네? 성명값이 나옵니다. 성명 이렇게. 잠깐만요. 혹시 이거 작업창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맞아요, 두 분 다? 오케이. 이게 기본값입니다. 이름에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면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가 나오는데 저 포인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써버리면 저게 이렇게 벗어납니다. 저 구조에서. 요건 기본값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 다시 원위치 시키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나 이런 걸 보셨다면. 요 포인트 상태, 양방 화살 포인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옮겨봅니다. 옮겨보다 보면 어떤 순간 변화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자, 요걸 바탕으로 우리 이제 시험 준비를 하러 갈 겁니다. 자, 파일 하나 열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일관 스프레드시트, 이론,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 파일 여시고,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요런 노란색 띠 모양이 나타나면 컨텐츠 사용이라 눌러주시고, 자, 저희들 교재 146페이지. 시험에 나오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문제를 통해서 제가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교재에서 하시는 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첫 번째, 자, 피벗 테이블 이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자, 제가 다시 우리 어디로 가시냐면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263페이지 잠깐 가겠습니다. 263페이지.
자, 263페이지. 그게 분석 작업이라고 하는 문제삼 분석 작업이라는 부분에, 자, 그 밑에 분석 작업 1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세요라고 하는 게 실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문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뭐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실제 내용은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거만 잠깐만 읽고 갈게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위하여 사원평가 ACCDB 사원평가 테이블을 이용하시고, 자, 앞에 봅니다. 자, 다시 교재 150페이지로 가시고요. 자, 앞에 보시면, 자, 지금 방금 우리가 실습을 하셨던 것처럼, 네?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지 않는다고요. 우리 1급 시험은. 그건 2급 시험 문제고요. 1급 시험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데이터 탭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라고 하는 외부 파일들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외부 파일들이. 자, 그 중에 이제 앞으로 엑셀 끝나면 배우게 될 액세스 파일이라는 게 있고요. ACCDB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메모장에서 저장하는 방식 중에 가장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TXT 방식이 있죠. 그게 이제 메모장이에요. 그 다음에 메모장에서 또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CSV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냥 텍스트 파일이라고 그냥 해석하세요. 둘 다 같은 경우입니다. 그냥 모양만 약간 다르게 나올 뿐이고요. 그다음에 엑셀 파일 안에서 엑셀 파일을 불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가 우리 교재에 일단 다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 1급 시험은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 액세스 파일만 조금 방법이 과거에 액세스 파일을 가져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게 원래 시험 문제였고요. 요 뒤에 있는 이 녀석들이 이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인데 작년부터. 그래서 요걸 가져오실 때는 방금 읽었던 문제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액세스 파일 안에 있는 테이블 안에 있는 특정 필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익혀두세요. 여러분들은 요런 방법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다시 이제 150페이지에 150페이지가 잠깐만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피벗 테이블 1시트에서 다음 시상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행사 ACCDB. 자, 행사 ACCDB라는 건 액세스 파일을 이야기하고요. 일명 실제 본명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이야기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 그래서 그게 이제 가져오는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피벗 테이블 요약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원본 어디 액세스 파일에서 가져오겠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위하여 행사 ACDB에 있는 행사 일정 테이블을 자 테이블한 표현 이제 처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나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능을 정렬이나 필터 같은 거 하실 때 옆에 있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부르는 쉽게 이야기해서 데이터 덩어리입니다. 그걸 부르는 한글로 번역하면 목록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까지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 덩어리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나중에 액세스 가면 구분 지어지고 액세스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이거 뭐 별거 아닙니다. 지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액세스 파일을 가져오니까 당연히 여기서 가져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면 자 시험 문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위치를 좀 찾아갈 겁니다. 이런 폴더 안에. 그럼 행사, ACCDB 파일, 요게 액세스 파일입니다. A로 시작하는 거.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통째로 가져오거든요. 요 방식으로 하면. 파일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어버린다고요. 이렇게. 가져와서 피벗 테이블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냥 표로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예? 자, 액세스 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 중에 요 내용 전체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실제 시험은 요거 이런 식으로 가져오세요라고 합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개념이니까 테이블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으니까 특정 필드만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걸 통째로 다 가져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왔던 시험은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시험은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고요? 요런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처리할 겁니다. 요걸 이용하셔야 일부분의 내용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자, 셀 포인트는 어디든 상관없고요. 일단은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오실 때 방법이 총 네 가지고 화면상에 뭔가 제대로 안 보이실 건데 알아서 찾으세요. 기타 원본에 가셔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액세스 파일의 내용을 가져올 겁니다. 클릭. 자, 그다음 데이터 원본 방금 문제에 액세스 파일 형식 외우셔야 됩니다. ACCDB. 그게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이구나. 그럼 세 번째 항목 선택하시고, 세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항목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확인. 자, 여러분 확인 누르시고요. 제 화면 잠깐만 누르고 나서 제 화면 잠깐 보세요. 밑에 보면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값으로. 쿼리를 만들거나 편집할 때 쿼리 마법사 나온다. 자, 쿼리라는 표현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갈게요. 그냥 읽어만 봐주세요. 자, 확인.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 몇 번 안 했나요? 한 4주차 수업이니까 한두 번은 최소 했을 것 같은데. 엑셀 열심히 잘하셔야 나중에 엑셀에서 공부하시는데 큰 무리 없이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빠지지 않고 복습을 꼭 예습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복습을 꼭 하세요. 복습하시면 뭐 사람에 따라 좀 틀리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한 절반이거든요. 그럼 6시간, 7시간 수업했으면 3시간, 4시간, 서너 시간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주중에 1시간씩만 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수업 오는데 다 보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수업은 잘 되실 거고, 그 다음 했던 내용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아마 3권에 있는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했죠. 풀어보시고 안 되는 게 있으면 가져와서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빨리 딱 수업 마칠 때쯤 시험 보러 가셔야죠. 그게 제 계획입니다. 제 계획. 여러분 계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계획은 그렇다는 거죠. 자, 일단, 진행할게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선택. 액세스 파일 이름이 있었습니까? 확인. 자, 그 다음, 정확한 파일 이름을 찾아야 되죠. 유형이었으니까. 그게, 잠깐만요. 이거 혹시나 지금처럼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다 나타나는데, 자, 이걸 시험장에 가시는 게 아니라, 시험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실습을 하실 때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자, 그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C 드라이브. 이거 찾는 방법. 시험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C 더블 클릭. 이제 어딘지 모르죠. 예? 이제 여기 안 나타나면 이제 찾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컴퓨터 접속할, 지금 컴퓨터 다 켰었잖아요. 켰을 때 바탕화면이 나타났죠. 바탕화면 나타날 때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나타났어요. 원래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옵션이 뭘로 설정되어 있냐고요? 특정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되도록 자동 로그인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탕화면이 바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브에 접속할 때 레이브 화면이 로그인 돼서 바로 뜨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합쳐서 계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계정이 어디에 있냐고요? C 루트 아래에 보면 유저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유저. 요게 계정을 여러분들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는 계정입니다. 이거 정보가 있는 더블 클릭 하면 요게 여러분들이 만든 계정들입니다. 커버릭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여기 아마 여러분들이 그린밖에 없죠. 그래서 그린으로 아마 접속을 했나 봅니다. 더블 클릭. 안에 다큐먼트. 이게 문서 폴더를 의미하고요. 다큐먼트 D입니다. D. 다큐먼트 D. 찾았습니까? 더블 클릭. 그다음에 주말. 주말 읽어. 보이시죠? 더블 클릭. 그리고 1권, 스페시트, 2론. 이런 고생은 여러분 직접 실습을 하실 때 나타나는 사항이고요. 뭐 찾을 때 시험장은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해당 파일 이름 선택하시고 확인. 지금 데이터 가져오는 중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밑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과 열인데 이 열이 필드입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일단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데이터 행사 일정이라는 데이터 덩어리 이름이 행사 일정 데이터 덩어리 이름이 그 다음에 행사 이름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시죠? 요건 플러스 마이너스는 자 클릭해 보시면 느낌을 받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행사 일정이라는 테이블 이름 데이터 덩어리 이름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더블 클릭 여기도 더블 클릭 다시 또 더블 클릭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같은 기능이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 특별한 원래는 여기에 어떤 걸 가져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 없으니까 교재에 있는 대로 좀 진행을 할게요. 어, 조금 어렵네요. 행사 1, 그림에 보시면 행사 1필, 거기에 이 문제는 그림이 무조건 주어집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그림과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문제 풀이가 다 되고 난 이후에 결과값입니다. 결과 그림입니다. 결과 그림. 그걸 보고 판단을 좀 할게요. 행사 1 선택, 시험은 어떤 거 가르고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동. 그 다음에 행사 내용이라는 게 보이네요. 선택, 오른쪽으로 이동.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하냐면 인원 필드가 필요합니다. 인원. 자, 이번에는 더블 클릭 동작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제 화면 봅니다. 실수로 더블 클릭 동작 방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실수로 이렇게 다른 걸 더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선택해서 요건 더블 클릭 안 먹힙니다. 그냥 왼쪽으로 이동. 빼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나열이 되지 않았다. 크게 상관은 없는 줄 아는데 어찌됐든 뭐 찝찝하니까 요 순서를 바꾸고 싶다. 위로 선택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까지 좀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여기는 엑셀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필터, 우리 자동 필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에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렬도 모르시는 기능 아니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문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음. 자, 당연히 이제 액세스에 있는 데이터 중에 필요한 데이터를 뽑았으니까 엑셀로 가져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첫 번째 항목 선택하시고 마치. 그러면 데이터 가져오기. 자, 현재 통합문서 엑셀 파일에 이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 문제 아까 숫줄에 굵게 표현되는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설정하시고 작성하시오라고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 시작 위치, 자, 밑에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 시작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삼각형 갑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 자, 앞에 제 화면 보실래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 요게 한 묶음입니다. 요건 필드 배치를 이야기하고요. 자, 위치 단어 건너뛰어서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 문제에 주어진 그림 보시고 배치하셔야 됩니다. 필드 배치.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갑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한 단어 건너뛰어서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 자, 이게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림을 보시고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어디죠? 여기 교재에 있는 그림에 요겁니다. 여기 행열 교차하는 요 부분. 그러니까 B2셀입니다. B2셀.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 B2셀 클릭. 커서 놓으시고 클릭. 그러면 특별한 이제 할 게 없죠? 자, 확인. 그리고 사항별 탭이 사항별 탭이 이렇게 나타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 있을 겁니다. 필드 작업창이라고. 자, 그러면 그림을 보고 배치하라 그랬으니까 자, 행사 1이 행. 모양이 이상한데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 풀이가 끝나야 그게 맞춰지는 겁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문제 풀이가 다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사 내용, 열. 그 다음에 이제 요약값에는 인원. 의 평균이네요. 합계가 아니라. 그러면 목록 단추 눌러서 옆에 각 필드 설정 창을 여시고 해당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각 필드 설정 창을 여시고 그리고 평균 값으로 설정하겠다. 그리고 확인.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니까 그게 이제 까다로운 거 여기까지는 제대로 하실 수 있다고 이제 틀린 점은 이제 좀 이따 다 맞춰가면 다 맞춰집니다. 자, 그 다음 그 오른쪽에 방금 두 번째 상황 오른쪽에 한번 설명 잘 들으시고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자 조심하세요 단어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이라는 표현과 그냥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표현은 개념이 좀 틀립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은 그냥 피벗 테이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보고서 레이아웃은 피벗 테이블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양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건 이제 사항별 탭에서 처리하셔야 되는데
자,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 수업 시간에는 크게 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집에서 복습을 하실 때는 좀 디테일하게 해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능들을. 물론 기출문제를 풀어서 이제 더 풀면서 더욱더 이제 기억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일단 디자인은 모양을 다루는 기능들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모양을 다루는 기능들이. 그 외에 나머지는 분석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자, 피벗 테이블의 모양 자체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디자인 안에 어딘가 있을 거라고요. 찾아보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압축 형식 클릭. 변화가 없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형태가 압축 형식이라고 합니다. 개요 형식. 요건 이제 필드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네. 이름. 아까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는 구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열 레이블 책에 있는 항목들 있죠. 결혼식, 돌잔치 항목들. 이런 것들이 간격이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필드 이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테이블 형식. 자, 이 세 가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약간 모양이 바뀌었죠. 뭐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나와 있으니까 개요 형식 설정.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행사 이런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 그룹 설정. 그룹이라는 용어 어디서 들으셨죠? 부분 합이라는 데서 설정하지. 부분 합 기억나십니까? 부분 합에서 그룹에 같은 자리를 묶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 그림과 같이 됐으니까, 자, 여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림과 같이 주어진 그림과 같이 피벗 테이블 할 때, 부분합 할 때도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 자, 그러면, 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자료는 어느? 여기, 행사 1. 그러면 셀 포인트를 이렇게 옮기다 보면 어쨌든 연이라고 나오는데 요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이제 경험해 보시면 느껴집니다. 요게 행사일 필드를 가지고 연을 만들었겠죠. 뭐 그 정도. 그래서 내가 행사일 필드를 선택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자, 앞에 보세요. 분석 탭에 가시면 활성 필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여기에 내가 선택한 필드명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 이건 이미, 자, 잘 생각해 봅시다. 날짜는 연월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날짜의 또 구성은 또 뭘로 되어 있습니까? 분기라는 걸로 구분이 되어져 있거든요. 분기. 그러면 어쨌든 단위가 그런 단위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건 내가 행사일 필드에 대해서 연으로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고, 분기로 묶어놨다는 이야기거든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묶습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이 그룹이 지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룹이랑 자, 행사일 필드인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작업할 필드명. 확인하신 다음에 필요한 기능을 설정하러 가시는데 지금 그룹이라는 기능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미 그룹이 설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룹 해제 하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 우리 지금 요 행사일 데이터가 이렇다고요. 그럼 행사일 클릭 해서 다시 행사일 필드인 거 꼭 확인하시고요. 또 그룹 설정은 그룹 필드.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읽어드릴게요. 숫자 또는 날짜 필드를 그룹합니다. 자, 날짜 데이터 맞죠? 날짜 데이터로 구성된 필드 클릭 하시면 자동원 시작값과 끝값, 해당 필드의 시작값, 최소값, 끝값, 최대값을 의미하고요. 제가 날짜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는 날짜 데이터 이면에 숫자로 관리하고 있다. 자,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동으로 체크. 임의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직접 입력해서. 그 다음에 그룹화는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월. 일단 교재에 있는 것만 하고 제가 추가 설명할게요. 좀 이따가. 자, 확인. 월만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 색깔 나타납니다. 그럼 저건 단위가 3개입니다. 아까 지금 분기연처럼. 네? 다시 누르면 해제되고요. 그래서 월만 체크하세요. 월만. 월만 체크하세요. 그러면 월 단위로 나오죠. 자, 그 다음. 그 세 번째 항목에 요거 다 끝나고 싶게요.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자, 아까 구조의 이름 중에 이거 기억나세요? 여기가 행의 총합계, 여기가 열의 총합계. 그럼 이걸 표시하시오, 숨기라는 이야기잖아요, 의미가. 그러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양을 다루는 기능이니까 디자인 탭에 있겠죠. 그래서 레이아웃의 총합계, 행렬 총합계 해제, 둘 다 숨기기.
그죠? 아, 한 번만 설명 말 겁니다. 행렬 총합계 설정, 표시.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만 설정. 그 다음 열의 총합계만 설정. 그러면 지금 문제의 내용은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행의 총합계만 설정. 뭐 이런 건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 다음 인원 필드의 표시 형식을 각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 범위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그림과 같이. 그림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인원 필드인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작업을 해야 될게 인원 필드이구나. 분석의 활성 필드, 인원 필드인 거 확인하셨어요? 다음에 자 여기 어찌됐든 요 안에 사항별 탭 안에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뭘? 표시 형식을. 표시 형식 또 나오네요. 자, 뭐라 그랬죠? 수업 끝날 때까지 표시 형식 기능은 따라다닐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세요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경험을 해봐서 아실 겁니다. 텍스트라 함수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찾아보니까 표시 형식이라는 용어가 잘 안 보입니다. 아,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되냐?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해당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창을 띄워서 작업해야죠. 여기 리본 메뉴 없으니까. 해당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클릭하시면 요 방금 보셨죠? 가필드 설정창. 예? 평균 개수 작업할 때 할게. 그 밑에 보면 표시 형식 단추 보이세요? 표시 형식. 이 필드에 표시 형식을 처리하겠다. 그럼 이렇게 셀 서식 대하상계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아까 숫자 범주라고 문제 있었죠? 문제 내용 기억하세요? 숫자 범주라고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자, 그림과 같이. 그림에 소수점 자릿수 안 보이는데요. 그럼 제로. 천단위 구분교 체크를 해야 되는지 명백하지 않네요. 왜? 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럼 그냥 그대로 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확인. 확인. 하면요. 자,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밝게요. 자, 스타일이라는 표현은, 자, 우리 앞에서 이런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기존 서식들의 모음입니다. 피벗 테이블을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형태란 이야기죠. 그러면 모양새를 다룬다는 이야기니까 이 기능은 어디 있겠습니까? 스타일,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당연히 디자인 탭에 있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접근하시라고요. 익숙해, 이제 자주 반복하다 보면 이제 뭐 어디에 있는지 이제 머릿속에 자리를 잡을 거고, 지금 크게. 피벗 테이블 스타일. 자세히 단추 눌러서 자세히 단추 눌러서 목록을 펼치시고 자 밝게 보통 어둡게 영역이 있고요. 문제에서 밝게라고 표현했네요. 밝게에서 먼저 한번 찾아보죠. 목록의 이름 확인하세요. 밝게 오. 어? 아 15. 1호 죄송합니다. 뭐 좀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1호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감사합니다. 자 아직 끝이 아니죠. 자, 피벗테이, 자, 스타일이라는 게 방금 서식된 모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미리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옷으로 따진다면 기성복 좀 해야 되는 있습니다. 우리 만들어져 있는 옷을 사서 입잖아요, 우리가. 그게 몸에 딱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안 맞을 경우에 우리 약간의 수선이 필요한 것처럼 왼쪽 편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의 서식들을 조절해 쓰겠다는 거죠. 행머리 걸 서식을 적용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아, 그냥 일단 클릭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변화가 없지만 여기 오른쪽에 무슨 변화가 보일 겁니다. 뭐 변화가 있구나 그런 정도만 열머리걸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이 유명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줄무늬 행 줄무늬 행 줄무늬 열이라고 하는 이것들도 이제 뭐 상에 따라 이제 뭐 이렇게 면이 칠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선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뭐 뒤에 또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행머리걸 체크 열머리걸 체크 줄무늬 열 지정 체크 이제 세 개 체크 그리고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장.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앞에 보세요. 아, 밑에 그림에 뭐그 검정색 참고 표시 보이세요? 그림. 우리 교재, 교재. 교재 그 보면 그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업 완성된 그림이며 부분 점수가 없다. 자, 부분 점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 262페이지 갑니다. 펼쳤습니까? 자, 거기 보면 번호 밑에, 아라비아 번호 밑에
아라비아 숫자 옆에 밑에 보면 삼각형 보이시죠? 오른쪽 방향이 삼각형.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페이지 넘깁니다. 262, 263이 조금 삼각형. 그 다음에 264, 265에 가면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동그라미 번호 보이세요? 예? 자, 동그라미 번호가 있는 건 부분 점수가 있는 문제고요. 동그라미 번호가 없는 문제는 다 0점 아니면 거기에 배정된 점수입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263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 이 분석 작업 1 문제는 무조건 그 피벗 테이블 문제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가. 그러면 그림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작업 완성된 그림에 부분 점수 없다는 이야기죠. 저기에 한 개라도 틀리면 빵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걸 몇 개라도 맞췄으니까 내가 점수가 있겠지라고 계산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맞추려면 다 맞춰야 돼요. 뭐 아니면 돕니다, 이게. 그래서 교재에 뭐 예제로서 잘 뽑아놓은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물론 몇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시험 예제까지 나왔던 내용 중에 보면 제가 채워 넣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11시